혹시 요즘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저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입틀막 정권이라는 말은 오늘도 여러 번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혹시 삼틀막 정권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요즘 온라인에 보면 시민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아서 입틀막, 시민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귀틀막, 진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서 눈틀막, 그래서 삼틀막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시민들의 이런 표현이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국정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총리님, 아침에도 다른 의원이 질의를 하시던데 요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국민들께서 평가하는 것 그 자체를 제가 또 평가하는 것은 다르겠죠.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국민들께서 잘 평가를 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요즘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저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입틀막 정권이라는 말은 오늘도 여러 번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혹시 삼틀막 정권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요즘 온라인에 보면 시민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아서 입틀막, 시민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귀틀막, 진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서 눈틀막, 그래서 삼틀막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시민들의 이런 표현이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우리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그것은 이러한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데 대해서 언론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삼틀막, 이런 입틀막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대한민국의 지금 언론을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대로 어느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신 화면인데요. 저거 한번 보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강성희 의원님, 카이스트 졸업생, 그다음에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 이 세 분이 다 저렇게 입이 틀어막혀서 사지가 들린 채 쫓겨났습니다. 총리님 혹시 그 장면, 세 장면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혹시 어디였는 줄 기억하십니까? 그건 당연히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경호를 하고 보호해야 할 그런 다중에게 노출된 그런 장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행사장이었죠? 어쨌든 다중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대통령 행사장. 대통령 행사장은 경호를 잘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네, 특히 요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총리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는,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이른바 자유라고 그러셨죠.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혹시 근래에 이 기조가 자유에서 억압적으로 혹시 바뀐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왜 저런 입틀막 사건이 자꾸 벌어질까요? 그거는 경호의 매뉴얼에 따라서 국가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그러한 그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매뉴얼도 다 대통령실에 관련된 여러 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겠죠?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그러겠죠? 네, 저는 그러리라고. 예. 그러면 그 경호 관련한 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 헌법 21조 아시죠? 21조는 제가 예. 정확히 지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네.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자, 예. 보십시오. 경호 근거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경호법을 지킨 겁니까? 헌법을 위반한 겁니까? 저는 그거는 의원님께서 조금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분들이 소리를 치는 그 내용이 일종의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표현의 자유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호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하나의 대통령에게 접근되는 그러한 하나의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하고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막는 이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하고는 전혀 저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분들이 무슨 칼럼을 쓰셨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거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거라면 그 현장에서 경호처가 이거를 경호 매뉴얼에 따라서 하나의 그런 조치를 해야 할 그런 걸로 안 받겠죠. 말하는 자유.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과 그 현장에 있어서의 경호적인 조치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는 자유를 그렇게 좁혀서 생각하시면 그러면 정말 인식차가 큰 건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 이거 대통령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해서는 안 될 말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할 수 있는 얘기죠. 예. 그러나 그 국가의 대통령 원수인 행사장이니까 안 되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위에라도 그거를 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경호처가 매뉴얼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 하나의 좀 문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분이 언론에다가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쓰시고 하는 그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누가 아무 얘기도 안 하죠. 그러나 현장에서 이것이 경호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은 경호처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다. 경호처의 제가 그렇게 판단은 생각하는 대통령께 겁니다. 위해 요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대통령을 위해하는 요소가 됩니까? 저는 경호처가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호처의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절도적일 수는 없지만 여러 정부에서 일을 해보셨으니까 경호처의 임무로서는 그거를 하나의 현재와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위의 문제로서 판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대통령도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인 경우는 보셨죠? 말을 막으려고 하니까 기회를 준 경우는 보셨죠? 제가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만 특이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만약에요, 이 세 사람이 국정기조를 정말 잘 끌고 가십니다. 멋집니다. 과학기술 대통령이 훌륭한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것도 경호처가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취하실 수 있는 어떤 저는 뭐 현장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호처가 그것이 대통령께 어떤 경호상 좀 억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은 어디서나 말할 자유를 누리는데 시민들은 말할 자유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하고는 그렇지 않죠. 전혀 다른 얘기죠. 자, 행사장에 들어가면 대통령과 국민이, 시민이 말할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그 근거가 달라지는 겁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엇이 좀 상식이냐, 무엇이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여기서는 이제 경호처가 그거를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과잉 경호였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다들 이걸 과잉 경호였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지금 비판하는 쪽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있죠. 비율을 가지고. 많습니다. 예, 많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특히 그 전후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나 또 여당 국회의원도 그렇게 해서 위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 지금이라도 과도하다 할 정도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총리님,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그리고 강성 의원과 국회 그리고 카이스트의 그 졸업생, 그다음에 그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없을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내가 좀 과했다. 우리 경호처가 좀 과했다. 경호처가 필요해서 한 그러한 조치를 그 경호를 받는 분이 그분들에게 어떤 말하자면 사과를 하는 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그건 또 적절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든지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경호처가 왜 그런 그 문제로서 인식하도록 했느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하는 말씀을. 자, 그래서 카이스트 졸업생과 그 소아청소년과 의사 회장을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총리님 수사 중단할 권한이 없으시죠? 그거는 뭐 수사기관들이 정말 판단 알아서 할 거니까요. 잘 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 수사, 이런 문제를 수사까지 하는 것, 입건해서 수사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그 수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고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총리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행안부 장관님 좀 모시겠습니다.